빈티지 오디오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제가 음악을 아주 꺼버렸네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오디오를 사고 팔 때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을 살 때에는 되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빈티지 오디오만큼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이 묘한 줄다리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선 그 얘기를 해볼게요. 왜 그러면은 빈티지 제품의 경우는 사는 사람이 우위에 있지 않느냐. 첫 번째는요, 그 제품의 이력 정보를 사는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오래된 제품들은요, 그 제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사는 사람은 거의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글을 쓸 때 블로그에다가 피셔 진공관 리시버를 할 때는 뭐를 봐야 되며, AR 스피커를 할 때는 뭐를 봐야 되며, 맥킨토시 살 때는 뭐를 봐야 되며,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물건을 되게 자주 사는 사람인데, 제가 물건을 사면서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사실 보질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본다고 한들 그 이력을 다 알 수 있겠나, 첫 번째 생각에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이 오디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기적으로 수리를 많이 맡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 때요, 이 제품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냥 내가 나중에 고치지, 고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조금 쉽게 구매를 하는 편에 속해요. 막 까탈스럽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까탈스러운 구매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앰프나 스피커에 대해서 오랫동안 써온 당사자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은 구매한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흥정의 요인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빈티지 오디오 시장은 판매자가 정말 양심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물건을 이제 잘 모를 때, 전혀 이런 걸 모를 때요, 마란츠 그 컴포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티에다가 CD, 그 다음에 라디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요, 3개의 단위로 되어 있는 거를 8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고 빈티지로 그렇게 고가품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모르니까 사러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이제 분당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인데, 저를 오라고 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설명하시는데, 이게 분당 서현 어떤 백화점에서 500만 원이 넘게 주고 샀는데 자기가 80만 원에 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너무 웃긴 거예요. 뒤에 선이 하나도 없어요. 스피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볼 수가 없어요. 아예 전원선을 꽂아서 이게 불이 들어온지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사가지고 와서 이제 스피커가 없으니까 스피커를 또 사야 되잖아요. 스피커를 사니까 이제 선이 또 없잖아요. 선을 사고, 그러고서 딱 틀어봤는데 정말 엉망인 거예요. 정말 엉망이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이게 지금 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CD 플레이어 같은 건 아예 작동이 안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막 알려주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다가요, 딱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정말 제가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당한 일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저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겠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산 것이 아마 제대로 거래가 됐으면 한 20만 원 정도 줬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연결을 다 해서 소리 들어보고 좋았을 때 한 20만 원 줘야 되는 거를 저는 80만 원 주고 고장난 것을, 그것도 제대로 구동이 안 되는 것을 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일을 당한 이유는요, 제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리 꼬치꼬치 따져도 잘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오디오 거래에 있어서 함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판매자가 이제 그렇게 정보 자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우위에 있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빈티지 제품들이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다고 인정받는 제품들의 경우는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난 지금 이거 안 팔면 나중에 가서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이거 더 값이 올라갈 건데 저한테 지금 조금 더 저렴하게 주세요, 이런 식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시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나이키 신발 뭐 이런 거 리셀러 뭐 이런 시장들 있잖아요. 리셀러 시장. 그래서 이제 출시가는 20만 원인데 이거를 운 좋게 사게 되면 나중에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뭐 이런 시장이 쉽게 말하면 이 빈티지 오디오의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배짱을 튀기는 그런 판매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자가 그렇게 약삭빠르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많은 판매자들이 너무 자기 기기에 대해서 모르고 팔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것을 이제 오늘 이 순간에는 정말 좋게 들었잖아요. 지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다른 쿼드나 그러니까 쿼드에 다른 스피커 매칭해가지고 좋은 소리 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매칭 찾아내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소리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내일 갑자기 선생님 제가 이거 샀는데 이거 저기 소리가 안 납니다, 이러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물론 그건 제가 책임져야 되겠죠, 판매자로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됐다 고장났다 이런 모르겠는데 가져가자마자 다음날 고장나면 당연히 반품 받아줘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빈티지의 세계란 것은 이 제품의 내구성이나 뭐 말썽 여부에 대해서 판매자가 실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가 굳이 악의를 갖지 않더라도 좋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이걸 서로 용인을 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리시버를 샀어요. 리시버를 샀는데 리시버를 사가지고 가져가서 테스트를 하는데 리시버를 살 때는 그 사는 집에 턴테이블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노단이라고 그러죠. 이 턴테이블을 꽂는 그 단자에 연결을 해서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CD 플레이어를 연결하고 라디오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는 주로 CD보다는 이제 턴테이블을 듣기 때문에 턴테이블을 연결했는데 제대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와서 소리 다 들어보고 가져가지 않았느냐. 내가 포노단이 안 되는 거를 알고 판 것이 아니다. 나는 없어서 아예 안 듣고 몰라서 팔았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신 분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라고 글을 올리셨어요. 저의 생각에는요, 그 경우라고 하면 사자마자 바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자가 반품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례가 글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댓글이 재밌어요. 지금도 아마 댓글이 달리고 있을 건데 제가 잘은 못 봤는데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3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의 중론이 뭐냐면 어쨌든 물건을 보고 사왔고 기능적으로 안 되는 것은 포노단만 안 되는 거니까 고쳐서 쓰면 어떠느냐, 이렇게. 아마 지금은 또 다른 데까지 달렸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뭐 돈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빈티지를 사고 팔 때 물건의 기능이 전체가 다 되지는 않고 일부의 기능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판매자나 사는 사람이나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런 점이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떤 분에게 제가 스피커를 팔았어요. 근데 스피커를 팔았는데 저는 스피커를 판매할 때 첫 번째 소리 들려드리고요. 외관상의 흠집은 일일이 다 돌아가면서 여기에 뭐 있고 이렇게는 제가 설명을 안 해요. 왜냐면 빈티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피커에 흠집이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흠집이 없는 경우는 설명을 드려요. 이거 너무 좋다, 상태가 깨끗하다. 근데 흠집 있는 거는 그건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려서 흠집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 못 받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유닛을 열어서 보여드렸으니까, 그릴을 열어서 유닛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유닛에 아무 찍힌 자국이 없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져가신 다음에 이게 한쪽 그 스피커 안쪽이 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이거 수리된 거 선생님 아셨냐고. 그래서 제가 몰랐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는 수리된 걸 수리 이력을 얘기하지 않고 파냐고. 저는 한편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황당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빈티지 오디오들은 수리 안 된 게 거의 없거든요. 다 수리가 된 거죠. 거의 다. 예, 이게 뭐 10년 뭐 20년 된 거랑 모르겠는데 30년 40년 뭐 50년 60년 된 건데 수리 안 된 게 거의 없죠. 거의 다 수리가 되어 있고 수리가 잘 돼서 소리가 잘 나면 기능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하이파이 하시던 분이라서 그런지 저한테 수리 이력을 얘기하지 않고 팔았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 돈을 환불을 해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물건을 반품하시라고 그랬더니 반품하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례는 좀 사실 서운해요. 빈티지는 제가 이제 기계적인 것을 잘하는 사람이면 여러 가지고 뭐 수리가 되고 어쩌고 알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빈티지는 이제 실제로 판매자가 기계적인 것을 잘 알고 막 뜯어가지고 다 평가하고 판단해서 알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좀 판매자가 모르고 팔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이제 인간적으로 유대감이 필요해요. 사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요. 무조건 파는 사람도 그냥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보고 샀으니까 난 절대 반품 안 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가져가자마자 문제 생기면 당연히 반품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몰랐지만 집에 가서 보니까 이렇다더라. 이것도 이제 물론 그런 사례에 속할 거고요. 근데 또 반드시 판매자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또 소비자가, 그러니까 사시는 분이 유리한 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건을 사가지고 갔는데요. 그분이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반품을 했어요. 근데 반품을 하면서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갈려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는 사람은 기계를 잘 알아요. 파는 사람은 기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을 속여 먹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100%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부품을 빼가지고 좋은 걸로 갈고 좋은 것들을 빼가고 나쁜 걸로 넣어도 할 도리가 없어요. 특히 이제 진공관 리시버 같은 거 사고 팔 때는요, 그 안에 관을 예를 들어서 수치가 좋은 관들이 끼워져 있었는데 그 수치가 좋은 관들을 다 빼내고요, 테스트해서 수치가 나쁜 관들을 끼운 다음에 이거 잡음이 생긴다 라고 연락을 하고 반품을 하면요, 판매자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같이 들었을 때 소리가 좋았는데 반품을 해서 가져왔는데 소리가 이상한 거야. 잘 안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이제 판매자가 불리한 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경우에도 이제 오디오를 팔았는데요, 그 라디오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해서 반품된 사례가 있었는데, 글쎄요, 뭐 그거는 라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시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역마다 편차가 다 있거든요. 주파의 편차가. 근데 난청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라디오를 사도 그 그러니까 주파수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안테나를 좀 보강을 해서 그걸 들으셔야 되는데, 안 그러고 뭐 라디오 소리가 안 들린다고 반품하신 사례도 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우죠. 진공관을 팔았는데 5개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이제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이건 이제 제 사례는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진공관이 우습게 볼 게 아닌 게요, 관 하나에 30만 원, 4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관을 팔았는데 분명히 아무 이상 없고 수치 자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관이 타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한 거죠. 이게 이제 판매자도 억울하고 그 사신 분도 억울한 사례인데, 그 기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소리가 제대로 안 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시는 분이 자기 기기에다 진공관을 다 꽂아서 듣는데 잡으면 자꾸 지직거려요. 그러니까 이거 관이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해서 관을 새로 샀어요. 관을 새로 꽂았어요. 그런데 원래 그 기기에 전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이 전격 전압의 전류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진공관을 꽂자마자 그 진공관에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꽂았는데 소리가 또 여전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내가 진공관을 잘못 샀구나 하고 반품을 하는 거죠. 반품을 받아봤는데 관이 다 망가진 거죠. 뭐 이런 사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빈티지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소리 들어보고 가져갔으면 한두 개 기능 안 되는 거는 고쳐서 써라, 이런 답글이 나오는 게요. 판매자들 입장에서 이런 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잘 돼서 판매를 했는데 가져가서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가져가신 그분이 뭐 전압을 예를 들어서 110V로 해야 되는데 전압이 좀 안 맞았다든지, 또는 뭐 관을 바꿔치기인지 아니면 어떤 부품이 갈렸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판매하신 분들도 내가 잘 듣던 것이 갑자기 문제 있다고 하고 돌아오면 억울하신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요즘 좀 씁쓸합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요. 저는 빈티지 애호가거든요. 빈티지가 가성비가 뛰어나고, 정말 빈티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례들을 한두 번 겪으면서 이렇게 데미지가 축적이 되니까, 정말 이제 사고 파는 일 안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유튜브를 안 하고 있으면요, 여기서 더 이상 파는 거는 올스톱 하고요. 예, 갖고 있는 것들 저한테 뭐 저도 이제 뭐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물어보신 분 있으면 정말 저하고 마음이 통하시는 분들에게만 판매를 하고 그냥 장기 보유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굳이 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안 좋은 거 없으니까요. 그리고 괜히 뭐 장터에 팔고 뭐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막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관계가 좀 따뜻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 빈티지 기기를 사고 파는 데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간의 불신의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들은 정말 빈티지 오디오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사는 사람이 유리한 점이 또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오디오의 경우는요, 정확하게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살 때 되게 좋게 들었어요, 소리를. 근데 자기 집에 가져가서 들을 때는 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압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제일 문제는요, 구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듣는 구조는 뒤쪽 공간이 많아서 소리가 많이 이렇게 뒤에까지 갔다가 오는데, 앞뒤로 답답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요, 그러니까 앞뒤가 짧은 공간, 그런 경우에서는 대형기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특히 홈타입 같은 경우는 음상이 조금 뒤쪽에 맺히는데 바로 앞에서 들으니까 이게 음상이 제대로 안 맞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벽이 지나치게 많아서 이 반사가 많이 되는 구조. 그러면 이제 소리가 벙벙거리겠죠. 유리벽 같은 거, 이런 거, 거울벽. 그래서 저에게서 들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가져가서 제대로 안 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꼭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살 때는 정말 좋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잘못 썼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오디오라는 것이 반품을 받아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때 살 때도 이미 알았던 단점인데 그때 미처 몰랐다. 근데 이건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진공관 리시버의 경우는요, 좌우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관의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이 80% 70% 성능 관이 구간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잘 맞추면 좀 맞겠지만은 관을, 그런데 이제 관이 완전히 페어가 아닌 경우에는 관 수치가 다르니까 좌우 어느 쪽이 잘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피셔 같은 경우도, 피셔 진공관 리시버드 같은 경우도 좌우 편차를 뭐 10% 내에는 이상 편차로 인정하지 않는 뭐 그런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 들었고요. 아무튼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빈티지 오디오에 있어서는 트집 잡을 수 있는 게 되게 무궁무진해요. 실제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기분 좋게 듣고 가져가서 들었는데 좋았다 이러면은 뭐 반품될 확률도 없고 좋겠지만은, 들을 때는 좋게 들었는데 가져가서 안 좋았다라고 하면 좀 아는 사람이라면 꼼수 부려서 얼마든지 반품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장을 일부러 내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위치 같은 거 이런 거 막 눌러가지고 뭐 고장을, 물리적으로 고장을 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뭐 사용자 입장에서 좋았던 것을
아끼는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인데 그게 이제 이게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된 것처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도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 불리한 것도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한 거 불리한 것이 다 있는 건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빈티지 오디오를 사고 파는 일이 굉장히 피곤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이게 정말 빈티지 오디오의 맹점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하이파이는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는 사람이 유리해요. 왜냐면 하이파이는 대부분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계속해서. 물론 어느 일정 수준에 가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죠. 대개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하이파이는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쉬워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새로운 신제품이 계속 나오니까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미 들어서 잘하는 이 소리는 나에게 호기심이 더 이상 안 나요. 그러니까 마음은 떠났어. 이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걸 사고 싶은데 이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파이 제품의 경우는 대부분 사는 사람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제품에 손을 댈 확률이 되게 낮아요. 예를 들어서 뭐 관을 바꿔서 속인다 이런 게 불가능하죠. 거의 신고 아니고 깨끗한데 바뀌면 바로 편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어렵고 뜯으면은 나사 자국 같은 것들도 뜯으면은 나사 자국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속일 수 있는 확률도 거의 없고요. 하이파이는 파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지만은 사고 팔매에 있어서 서로 속이는 문제나 흥정의 문제 같은 것들이 복잡하지 않아요. 좀 깨끗하죠. 그래서 빈티지만큼 스트레스가 있진 않아요. 그런 면 생각하면 하이파이가 더 속 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영상이 길었네요. 제가 이렇게 긴 영상을 올릴 때도 있군요. 근데 좀 잘랐어야 되는데 22분 이 사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음악 조금 듣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네요. 지금 아까 영상 시작하면서 들었던 음악인데 이게 밤 시간에 FM에서는 이렇게 그냥 굉장히 긴 교향곡을 틀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